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제이스 영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구문 41번부터 45번까지 문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읽어오셨나요? 스스로 분석 많이 하셨고요. 41번 문장 단어부터 보시면은 compare 비교하다, lead to 어디로 이어지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또 가끔은 초래하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benign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이거는 필수 단어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 문장에는 각주를 달아주진 않았었죠. 뭐 좋은 뜻입니다. 양성의 자애로운이라는 뜻으로. 필수단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longing이라고 하면 원래 long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long이 동사를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갈망하다. 그래서 longing이 갈망이라는 명사가 되는데요. 이따 관련 표현들 따로 정리해 볼 건데요. 여러 번 중학교 때 외우던 것 중에 look forward to ing라고 기억하죠? look forward to ing. 목이 앞으로 쭉 빠지게 내밀어서 고대하다, 뭐 학수고대하다 이렇게도 외우셨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고요. 또 reproduce, 다시 생산하다니까 그대로 재생산하다도 있고 또 재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연예인이 하는 것도 같이 따라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많이 쓰이는 뜻은 뭐다? 번식하다가 제일 많이 쓰이죠. accomplishment 성취, wish will. 네, wish 다음에 우리가 뭐 소망 얘기하는데 일을 붙이면은 나빠지는 걸 말하죠. 불행해지길 바라다. circumstance, 뭐 많이 나오죠. 상황, 주변 상황. inspire, 영감을 주다라는 말이죠. 많이 나오죠. 그 spire가 들어가는 단어들도 따로 한번 나중에 정리해 볼게요. 근데 motivate, 동기를 주다가 되겠네요. 자, 읽어볼까요?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여기까지가 주어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 compare 다음에는 전치사 to를 쓰기도 하고 with를 쓰기도 하죠. 그것은 can also lead to, 또한 뭐로 이어질 수 있냐면 benign envy, 뭔가 좋은 질투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 그 다음 컴마 다음에 the longing이라는 아까 말한 명사 갈망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냐? 근데 보면은 the longing to reproduce someone else's accomplishments without wishing them ill 하고 컴마 관계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longing이 주어고 동사가 있나요? 여기 지금 동사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 있는 benign envy와 the longing이 동격입니다. 즉이라고 읽으면 돼요. 생각보다 최근 뭐 이미 몇 년 됐지만은 동격이 길게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경 써서 보셔야 되겠죠. 즉 갈망인데 롱 다음에 투 부정사 써서 뭐뭐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어떤 다른 사람의 성취를 그대로 자신도 재생산하기를 갈망하는 것. without ing 뭐하지 않고 그들에게 뭔가 나쁜 소망, 그러니까 그들이 망할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누군가 잘된 것을, 잘 될 거를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은 갈망, 그게 benign envy다 이거예요. benign envy가 우리가 모르니까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질투심은 좋은 거잖아요. which, 컴마다 which니까 그것은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일단 가론해 보면은 자, 나는 그녀가 가진 거를 나도 가지면 좋겠어. 참고로 여기서 I had에서 had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wish 가정법에서는 과거 시제가 현재를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라기를, 비록 실제로는 가지지 않았지만 이거고요. 자, 그런데 그것은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has been shown, 쇼우되었다. 그럼 보여졌다. 남에게 보여졌다 이거네. 그 다음 인성,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요걸 잠깐 빼보면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네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 연결되는 표현들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따가 정리할 건데요. be shown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은 앞에 있는 주어가 그 주어가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이다. 이 얘네들이 다 비슷한데요. 뒤에 투부정사 나오죠? 이 투부정사를 앞에 있는 주어가 그 동작을 하는 거고요. be shown 수동태죠. 앞에 있는 주어가 보여준 게 아니라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게 남에게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 동작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이다. 그것은 보여진다, 보인다.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느냐. 영감을 주거나 동기를 준다 우리에게. inspire나 motivate라는 동사는 둘 다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오형식 구조로 쓰죠. 뭐 하도록? 늘리도록, 증가시키도록 우리의 노력을. inspire 뭐뭐에도 불구하고 알죠? 최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됐죠?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요? 여러분, 선행사는 스스로 찾으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네, 이것도 benign envy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는 동격이었잖아요. 동격은
수식어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위치가 NB를 꾸미는 걸로 이어질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동기를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문장이었고요. 자, 지금 여기 정리해 놓은 것들은 동사에 ing 붙이면 동명사고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일부 이런 단어들은 동명사에서 아예 명사로도예요. 동명사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아예 명사로도 쓰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만약에 문법적으로 이런 게 나온다고 치면 거의 없겠지만은 나온다고 치면 이런 거예요. 가끔 모의고사에서는 내는데, 자, 동명사에는 뒤에다가 목적어를 붙이는 경우 많죠. 또는 보어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은 명사 역할을 하지만 명사는 당연한 얘기로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쓸 수가 없죠. 안 되잖아요. 동명사는 되죠. 뭐뭐를 하는 것, 뭐뭐가 되는 것. 하지만 명사는 안 되죠. 명사 다음에 명사가 넣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전치사가 중간에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자, 일단 보시면 longing, 원래는 long이 갈망하다고 longing은 갈망하는 것이라는 동명사였겠죠. 하지만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아예 명사로 갈망 이렇게도 쓰입니다. understanding,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원래는 이해하는 것이지만 아예 명사로 이해라고도 쓰이고요. misunderstanding, 그렇다면 얘도 오해라고 아예 명사처럼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belong이 속하다인데 belonging 동명사로 아예 명사가 돼서 소유물이나 소속이란 뜻으로 많이 나오고요. bonding, 역시 bond에 ing 붙인 게 동명사로도 읽지만 명사로 아예 소속, 결속이란 말도 되고요. healing, 네,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치유. driving, 네, 드라이버 ing인데 아예 그냥 운전이랑 굳어버렸고요. housing, 이거는 이제 주택 공급이라는 뜻인데, 자, 이런 기타 등등의 단어들은 아예 명사처럼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읽으면 이상한 경우들이 많을 거고요. 자, 그 다음 BP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읽을 수 있느냐,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be said 다음에 투부정사면은 앞에 있는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거라고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더 빨리 읽으면 뭐가 돼요?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be thought 다음에 투부정사면 앞에 있는 주어가 to do 하는 것으로 생각되다. 요건 좀 쉽죠? 그 다음에 be supposed to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suppose는 뭐뭐 할 것으로 가정하다라는 뜻이지만, 추측하다라는 뜻이지만, 주어가 투부정사 할 것으로 suppose 된다 그러면 그냥 예상되다라고 해도 되고, 사실 많이 쓰이는 거는 뭐뭐 해야 한다 의무도 많고요. be made 투부정사, 이것은 사역동사 make의 수동태 모양이에요. 원래 사역동사는 목적어가 동사원형하게 시키다잖아요. 하지만 수동태로 바뀌면 be made 다음에 동사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쓰이는데, 이거를 주어가 투부정사하게 시켜지다, 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짧게 그냥 주어가 뭐뭐 하게 된다. 주어가 뭐뭐 하게 된 거야. 물론 누가 시켰겠죠. 좀 스피드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42번 문장 봅시다. ultimate, 궁극적인 controversy, 컨트라 계열의 단어들 좀 더 정리해 볼 텐데, 컨트라로 시작하는 애들은 전부 다 반대를 말합니다. 논쟁이란 말이고요. 자, 닥터 마틴 루터 킹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The ultimate test of a man. 자, 여기서 전치사 of를 어떻게 읽는지 역시 좀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테스트. 그럼 인간의 테스트? 자, 옆에 보세요. 전치사 of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주로 이렇게 사람 나올 때 더 많이 그런데요. 그거를 여기서 이거를 테스트인데 인간의 테스트면은 인간이 하는 테스트? 아니면 인간을 테스트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A를 대상으로 해서 A에 대한 뭐뭐라고 읽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 A가 그 동작의 주체로서 A의, 즉 A가 하는 이라는 이렇게 읽을 때도 될 때도 있거든요. 선생님 말을 많이 예시를 드는 게 이건데, A picture of John. A picture of John. 그러면 이것이 존을 찍은 거예요? 존이 찍은 거예요? 존을 찍은 사진이에요? 존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모른다는 거 둘 다 됩니다. 둘 다 돼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야지. 앞뒤 문맥을 보고
이 존이 찍은 사진이란 얘기인지 존을 찍은 존이 사진 안에 들어간 건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뭐가 어울려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인간의 궁극적인 테스트라고 하면 여기서는 1번이 어울리죠. 인간에 대한 테스트죠. 자, 읽어볼게요.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테스트는 그 다음에 나데이 법비가 나오고요. 뭐뭐가 아니다 뭐뭐인데요. 첫 번째는 where he stands in moment of comfort and convenience. 요것이 아니다죠. 그다음 but 다음에도 where부터 he stands at times of challenge and controversy 이렇게 문장은 뭐 구조는 복잡하진 않습니다. where를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when과 where는 당연히 일단 떠오르는 게 관계부사로 쓰일 때가 있죠. 두 번째 모두 있어요. 의문사로 쓰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 더 있잖아요. 모두 있어요.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1, 2번은 많이 애들 알고 있는데 3번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when은 알죠. when. 접속사 when은 뭐뭐 할 때 where는 뭘까요? 선생님이 근데 지금까지 이 구문 수업하면서 설명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where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첫 번째는 뭐뭐 하는 경우에라고 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뭐뭐 하는 장소에서 라고 읽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where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여기서 의문사죠. 어디에. 됐나요? 어디에 그가 서 있느냐. 무슨 순간에 편안함과 편리함의 순간에 즉 굉장히 좋은 상황일 때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가 있느냐 이거야. 어느 시간에. 챌린지. 여기서는 도전이라기보다는 문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든가 또는 컨트로버시, 논쟁의 상황. 둘 다 마찬가지로 곤란한 상황이죠. 이때 그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느 편을 들으냐 이것이 바로 그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테스트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좋을 때 말고 나쁠 때. 그건 친구 얘기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나쁠 때 친구가 좋은 친구란 말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요. 컨트롤 들어가는 계열의 단어들인데요.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보시면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컨트라 A로 바뀐 애들도 있죠. 똑같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카운터. 얘네들이 결국 의미가 카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반대의란 뜻이죠. 그러니까 전치사로 말한다면은 요거는 against의 뜻입니다. 누구누구와 뭔가 충돌되고 반대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스르는 거. 됐죠? controvert라는 단어는 사실 잘 안 나와요. 동사로 반박하다, 논쟁하다인데요. controvert의 명사형이 아까 봤던 controversy. 네, 이게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ontroversial, AL 붙이면 형용사로 논란이 될 만한, 그 문제가 될 만한 이란 뜻으로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contradict, contra가 반대고 dict는 말. 여러분 dict가 들어가면 다 말이란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dictionary, 말을 모아놓은 거 말모이죠. 그 다음 predict라는 단어 아시죠? predict. 이게 뭐예요? pre가 미리, dict가 말하다 합치면 예언, 예측하는 거잖아요. 자, contradict는 반대하는 말을 하는 거니까 반박하다. 그 다음에 모순되다라는 말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두 개는 알죠? contrast는 대조나 대조하다. contrary, 반대의. 여기도 다 contra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counter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counter는 이렇게 접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최근에 좀 수능 모의고사 보면은 그냥 동사로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느낌이 알죠? 대항하다고요. 뭐 카운터펀치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카운터에 액트가 붙었죠. 네, 반대로 작용한다는 뜻으로 원래는 반작용하다라는 뜻인데 많이 쓰이는 뜻을 정리한다면 상쇄시키다나 중화시키다예요. 그 상쇄시키는 거는 이익이나 손해가 본 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걸 말하고요. 중화라는 거는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우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산성이 강하면은 알칼리를 집어넣어서 중화시키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카운터와 밸런스가 많았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한글을 보면은 그냥 밸런스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다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깨진 거를 다시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카운터도 있어요. 자, 참고로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울 때 en이 붙으면은 en이 앞에 붙는 경우도 있고요. 또 뒤에 붙는 경우도 있는데 en을 붙어서 동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en은 대부분 make의 뜻이에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encircle이라는 단어가 있죠. 원을 만드는 거니까 뭐예요? 둘러싸다, 둘러싸다. 또는 weaken, weak에다가 en 붙였죠? 그럼 뭐 약화시키다. 네, 어렵지 않죠? encounter, 서로 마주보는 방향,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만든 게 뭐냐면 마주치는 거.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 있죠? 또 하나는 서로 좀 안 좋게 만나는 거, 교전하다, 조우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시작하는 단어들, 필수 단어들 정리해 주시고요. 43번 볼게요. philosopher, 철학자, logical, 논리적, invoke. 이 voke가 들어간 애들은 좀 이따가 정리해 보겠습니다만 목소리 관련된 겁니다. invoke는 불러내다라는 뜻이고요. according to 누구에 따르면 많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there is 있습니다. 순수하게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reason이 선행사할 때 why를 관계부사로 해서 뒤에서 꾸밀 수 있죠. 어떠한 이유냐. why를 해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맞죠. 과학이 will never be able to explain everything. 절대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for는 여러분 보시면은 접속사입니다. 전치사가 아니에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향해서 이게 아니고 지금 이게 접속사예요. 자, 그것도 무슨 접속사냐? 옆에 보시면 등위 접속사입니다. 영어 품사 중에 접속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가 있고 또 하나가 종속 접속사가 있죠. 선생님 상관 접속사도 생각하니까 그대로 쓰고 있네.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죠. 상관 접속사도 있는데 상관 접속사 예를 들어 either A or B나 not A or B잖아요. 그 5개 있죠. 걔네들은 등위 접속사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크게는 둘로 나누면 돼요. 종속 접속사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결과, 목적, 크게 6가지 카테고리의 그 생각하시는 when이나 if나 because 같은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7개입니다. 이름이 왜 등위 접속사냐? 네, 대등하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뭐 그런 뜻이죠. 종속은 종속되는 거죠. and, but, or, so, nor, yet, for 7개입니다. 등위 접속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종속 접속사는 수십 개죠. 나머지 4개는 아실 거고요. no아라는 이제 접속사가 있습니다. 뜻은 또한 뭐뭐 하지 않는다 이건데요. 시험에 많이 나오죠. 뒤에는 도치 구조가 나옵니다. 부정이 강조됐기 때문에 도치 구조에 많이 나오죠. 또 노아는 왜 중요하냐? 얘는 문장 넣기나 순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yet, 아직도 그거 말고 그렇지만이라는 등위 접속사 할 때는 그렇지만이고요. 그 다음에 for, 이거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자, 근데 for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주어 동사 다음에 컴마 다음에 for 플러스 주어 동사 요거 맞습니다. 주어가 동사한다. 왜냐면 주어가 동사니까. 등위 접속사가 원래 and나 but이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러나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인데 이건 안 돼요. 이때는 because나 since 같은 게 맞잖아요. 등위 접속사가 바로 그런 특징인데, 그런데 주어가 동사한다. 끝. 대문자로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니까 이거는 돼요. and나 but 생각해봐요. 맨 앞에 혼자 쓰기도 하잖아요. 이게 for의 특징이죠. 그래서 앞문장에서 말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 explain something,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그 다음 whatever it is, 여러분 여기서 whatever 플러스 주어동사 명사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대답? 여긴 지금 부사절입니다. 주절 앞에 명사절은 못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습니까? 설명드렸는데요. 무엇이든지 it is,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간에까지 붙이면 제일 깔끔하게 그 다음에 주절로 넘어갈 수 있죠. 그게 뭐든 간에 we need to invoke something else. else란 단어 여러분 해석 잘 안 하시는데 else는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어떤 것을 불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뭔가 설명하려면 다른 거를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도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voke가 들어가는 애들 볼게요. voke는 voice의 변형입니다. 목소리죠. 첫 번째 evoke,
E라고 하는 접두사가 앞에 붙으면은 이거는 EX, 바깥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게 불러내는 겁니다. 나와라 이러거죠. 그 다음 provoke, 프로는 앞으로잖아요. 소리 그대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 이게 자극하다, 도발하답니다. 뭐 여러분은 아마 모르시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영화 중에 신세계 맞다, 신세계라는 영화 있었거든. 거기서 황정민 배우가 했던 유명한 대사 들어와. 예, 그게 이거죠. 프로보크 됐냐? 뭐 아시는 분도 있죠. 그 다음 리보크, 리는 백이죠.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죠. 돌아오는 목소리죠. 그래서 원래는 나가려고 하다가 철회하는 거 또는 취소하다. 그 다음 인보크, 내면에서 소리가 나는 것인데 원래는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신에게 기도한다는 뜻인데 수능 독해에서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요청하다나 일으키다라고 많이 쓰입니다. 또는 불러내다. 자, 그 다음에 vocation도 VOC, 목소리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원래는 하나님의 목소리. 선생님은 뭐 교회 다니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목소리. 뭐 아무래도 서양 문화는 영어를 비롯해서 기독교 문화가 많이 반영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받아서 하는 일, 천직 또는 소명, 사명감 이런 말이에요. 같은 말에는 콜링도 있습니다. 그렇죠? vocation, 콜링, 천직, 소명. 뭐 직업이라고 읽어도 되죠. 그 다음 equivocal 단어가 있습니다. EQ는 똑같은 거죠. voca는 목소리잖아요. 똑같은 목소리? 그냥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우리 왜 그런 말 있죠?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한 입으로. 그래서 중의적인이란 말. 그러니까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는 이런 말. 그게 애매한이란 말로 되죠. equival도 필수 단어니까 꼭 외우세요. 44번 보겠습니다. translate 알죠? 번역하다 work. 가끔 작품이라고 쓰이죠. 또 piece라는 단어도 가끔 작품이라고 나오죠. piece도 읽는 것 혹은 번역하는 것, 어떤 작품을 어디서? in class, 어떤 수업에서. hour after hour, a after a면은 뭐뭐마다죠. 매 시간마다. 또는 week after week는 매주마다죠. 자, 이렇게 동명사 주어가 먼저 나오고 can be가 나온 거네요. can be such a boring experience that. 이 구조 여러분 내신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해석시키면 다들 막히더라고. 무조건 아셔야 돼요. 옆에 보시면 소형어명, 유명하죠? 너무 뭐뭐한. 똑같은 게 such a 혁명, 너무 뭐뭐한. 해석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대절까지 붙이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 유명한 so that, such that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내가 강조해도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걸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많이 나옵니다, 해석할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다만 문법적으로는 so가 부사기 때문에 부사가 꾸며주는 형용사가 앞으로 나온 거고요. such는 원래 기본적으로 형용사. 그러니까 뒤에 순서가 안 바뀌어요. 참고로. 자, such a boring experience 어떻게 읽어요? 매우 지루한 경험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 아셨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똑같단 말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펼치는 거. 외국어 언어로 된 책을 다시는. 지루하니까 안 보고 싶다. 뭐 문장 어려운 거 아니고요. 네, so that, such that 계열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so that을 붙였으면은 첫 번째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결과가 있어요. 꼭 이게 무슨 컴마 다음에 나올 때 정해지고 그렇진 않아요. 두 개 있다는 거고요. 그런 거면 such that이라는 접속사도 아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so that과 똑같이 뭐뭐하기 위해서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뭐할 정도로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할 정도로. 그 대신에 enough that이나 또는 이제 뭐 그 sufficiently that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뭐할 정도로 이렇게. 원래 that이 정도 접속사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45번 문장 볼까요? expose 많이 보셨죠? 노출시키다. 이 단어는 조심해야 되는 게 목적어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냥 주어가 알아서 노출하다가 아니에요. 뭐뭐를 노출시키다. 이게 타동사로서 문법 문제도 많이 나오죠. bite size chunk. 필수는 아니고요. 한 입 깨물 정도로의 청크가 덩어리죠. 여기서는 이렇게 읽는 거지만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overall 전반적인. 자, 보실까요? 어떤 학생.
그 다음에 동사가 요거야? 관계대명사하고 같이 있는 거는 꾸미는 말이잖아요. 동사 찾아보시면 조동사가 붙어 있는 것들 동사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럼 앞에까지 묶는 거예요. 관계사 하나 가로를 열기만 하고 못 닫는 친구들 많은데 동사 찾으면 대부분 닫혀요. 오직 노출되는 학생이에요. 노출되는 됐죠? 어디에? 짧은 토막글 그런 것만 노출되는 거기에만 노출된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아무래도 노출된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이럴 때는 뭐뭐와 접촉했거나 또는 이거보다는 더 어울리는 게 뭐뭐를 경험한 거죠. 문맥상으로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짧은 글만 읽은 애들이죠. 그런 학생은 절대로 have the satisfaction, 만족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만족이냐? 전치사 of와 동명사 ing도 일종의 동격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어떠한 만족이냐면 the overall pattern of a book, 어떤 책의 전체 패턴을 아는 그런 만족. 동격이니까 안다라고 하는 아는 만족을 가지지 못해요. 왜냐면은 짧은 것만 봤기 때문에 착한 거는 전체를 볼 눈이 없죠. 자, 컴마 위치니까 일단 그리고 그것은 after all, 결국이라는 연결하는데 연결을 헷갈린데 satisfaction 만족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most of us seek,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는. 뭐 할 때 추구해요? When we read something, 어떤 거 읽을 때, 우리나라 말로 된 그 뭔가 읽을 때 우리가 대부분 추구하는 바로 그런 만족. 그게 뭘까요? 즉 위치의 선행사가 뭘까요? 네, 이때 위치의 선행사는 저기 앞에 있는 그 satisfaction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satisfaction of knowing the overall pattern of a book 전체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전체가 선행사라고 보는 게 맞아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말로 된 책을 읽을 때는 전체 패턴을 알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문장은 앞에 문장에 연결되는 것으로 외국어 수업에서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요만한 수능 토막글, 그 수능에 나오는 글이 말 그대로 토막글이잖아요. 한 패러그래프만 나오는 그것도 정리하려면 꽤 먹죠.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옆에 보시면은 포즈 들어가는 애들인데요. 포즈라는 단어는 놓다, 풋의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포즈, 자세를 잡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런 걸 내가 선생님이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아는 거를. 바로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시 포즈는 뭘 외워라? 문제를 제기하다. 제기하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expose 노출시키다. EX 바깥으로 갖다 놓는 거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 impose 어디 안에다가 갖다가 놓는 건데 이게 부과하다, 강요하다, 마음의 짐을 주는 거죠. 그 다음 propose 많이 보셨죠? 제안하다나 의도하다. suppose 가정하다나 그냥 생각하다, 독해할 때 생각하다라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dispose는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dis는 멀리죠. 멀리다 갖다 놓는다는 얘기로 배치하다. 어떤 군부대를 여기저기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멀리 갖다 놓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는 그냥 짧게 뭐뭐 하게 하다라고 썼는데 밑에 보시면은 dispose의 명사 중에 disposition, 경향이란 말이 있죠. 거기다가 pre를 붙인 predisposed도 경향을 가지게 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떠한 경향을, 성향을 가지게 하다가 원래는 맞고요. dispose에 of를 붙이면은 dispose랑 다릅니다. dispose of는 이게 더 훨씬 많이 나옵니다. 처리하다, 처분하다, 갖다 버리는 거, 제거하는 거 이런 거. disposition이 dispose의 그 명사형에 살아있는 경향과 배치. 그러니까 이 하게 하다가 경향이라는 말로 읽으시면 되고요. disposal이라는 명사는 dispose of의 명사형입니다. 처리, 처분이죠. 갖다 버리는 거. 그 다음 predispos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걸 하게 하다 내지는 경향을 가지게 하다. pre는 먼저 미리라는 뜻이지만 dispose랑 의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 oppose, 반대하다죠. 많이 나오죠. compose, 쉬운 단어죠. 구성하다 또는 작곡, 작문하다. 그 다음에 decompose, compose에 D가 붙었어요. D는 아래로 내려버리는 거죠. 잘 구성된 거를 내려버려. 그게 분해하고 또는 썩는 거, 부패하다고요. 디포즈는 외우실 필요 없는데 DE가 내리는 거잖아요. 포즈가 자리거든요. 어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
퇴임시키다, 퇴위시키다, 물러나게 한다 이런 말인데요. 근데 이거는 꼭 외우라기보다는 포즈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은 45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시간 되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학생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